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서 우리 항상 그런 생각 하잖아요. 저 사람 대체 어디서 근무해? 궁금하지 않아요? 막 와가지고 엄청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궁금해요.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면 이런 생각들 이제 많이 하는데, 문제는 뭐냐면 갑을 관계가 이렇게 계약 관계나 민원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갑과 의뢰 사이에서만 있으면 참 딱 명쾌하고 명확한데 그렇지 않아요. 아까 들어오시면서 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직장 내에서 이 갑질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냥 갑을에서 갑의 위치 아니면 민원인이 막 갑질하는 거,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? 이 대처는 또 다른 일이에요. 그쵸? 보통 갑질을 할 때 뭐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혀라, 아니면 이거 갑질이라고 알려줘야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합니다. 근데 거기에 막 같이 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어버리면 이 갑질이 심화되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바깥에서의 일은 법적으로 하든 아니면 그걸 하지 말라고 말리든 아니면 거절을 하고 민원 처리를 다른 데로 이관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, 직장 내는 또 다르더라고요. 왜냐면 일단 한번 딱 들어오면 어때요? 이 공무원 딱 되면 어떻게 돼요? 죽을 때까지 갑니다. 내가 퇴사하기 전까지 가요. 제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약간의 특성들이 좀 달라요. 대기업은요, 들어올 사람들이 워낙 줄도 많이 서 있고요. 그리고 거기에서는 워낙 고연봉이기도 하고, 직장 내에서 일상화된 그 욕설 이런 것도 좀 있었던 적들도 있어요. 지금도 어디 가면 그런 데들도 많아요. 지금 위디스크 사건만 한번 보세요. 거기 회사 내에서 막 욕하고 때리고 막 너무 일상화되는데 사람들이 잘 인식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윤리경영 강의하면서도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의 폭언에 대해서 언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들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. 윤리경영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지금이야 직장 내 갑질로 분류가 되지만 예전에는 폭언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. 폭언, 폭행. 그렇게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. 근데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만화로 그림을 그리고, 이게 그 인스타그램에 사무실이라고 하는 사무실이에요. 거기에 이제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놨어요. 근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몸에 와닿게 그려놨는데 얼마 전에 또 책도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 저도 한번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. 우리 손주 100일이나 떡 해왔네. 어서들 먹어. 그리고 다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, 자, 다 먹었지? 2만원씩 내? 아니, 참석도 안 해도 떡 먹고 2만원씩 내래요. 이것도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, 이거예요. 야,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, 이 유튜브에 그 구독 좀 눌러줘요. 그러더니, 다 찾아가고, 구독 눌렀어? 눌렀어? 일일이 확인을 하는 장면이에요. 댓글은 달았니? 이런 거. 요것도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여기다 제보해가지고 그림으로, 4컷 그림으로 그린 사례고요. 화장실에 갔습니다, 부장님이. 그래서 화장실 딱 갔는데, 차가워! 왜 비대 안 켜놨어? 따뜻하게 비대 켜놔야 되는 거 아니야? 부하 직원한테, 야, 당장 켜놔!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, 아침마다 비대 켜주신 분 없겠죠? 내가 남의 엉덩이 차가운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요? 운동을 하고요. 운동하니까 좀 개운하네? 그러더니 부하 여직원한테, 이거 빨아줘.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 깡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그냥 말린 거예요. 그랬더니, 수건 여기 말랐습니다. 빨았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? 안 빨았으니까. 말렸으니까.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저도 이런 경우 제가 봤는데, 웬 임원이에요. 이분이 와이프가 보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3명만 더 하면 인센티브에 뭐가 여행도 가고 할 수 있대. 그랬더니 부장님이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바로 회사를 다 갑니다. 가서 전체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, 보험 가입할 사람 괜찮은 특이한 상품이 나왔는데 혹시 불편하거나 필요 없는 사람 나가도 돼. 제가 이런 경우를 실제로 본 게 뭐냐면, 한 프랜차이즈 회사의 부사장인가 본부장인가였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사이드 잡으로 그 보험을 원래 하다가 부동산이
좀 하다 전공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초빙돼서 갔나 봐요. 근데 가가지고 지사 프랜차이즈 점주들한테 보험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. 이거 문제 되잖아요. 근데 사실 여기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불안하니까 사이드 잡으로 아메이 뭐 이런 거 합니다. 허벌라이프 이런 거 해요. 그러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제 친구도 허벌라이프 그때 그 친구가 아메이를 했을 거예요. 근데 제 고등학교 친구인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. 이 정도로 자주 만나자고 할 사이는 아닌데 맨날 만나자는 거예요. 일단 만나면 뭐 제품 몇 가지 찔러 넣더니 입금해 이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. 그래서 한두 번은 그렇게 사줬어요. 저는 한두 번은 사주거든요. 실제 진짜 사주는 거예요. 사고 싶어서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. 사주고요. 그러고 다시는 안 사요. 그러면 한 번 사고 안 사면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계속 강매를 시키잖아요. 근데 이런 일이 회사에서도 벌어져요. 근데 원래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내 직장 말고 특히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수입이 있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. 원래가. 그 취업 규칙에 나와 있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사이드 잡으로 뭐 아메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불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회사 내 취업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거든요. 그 자체로도 잘못인데 다른 사람한테 강매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게 내 직장 상사야. 직장 상사 아내분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내 직장 상사야. 환장하는 거죠. 근데 이런 구조에서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제가 만약에 저도 지금 박사 수료라고 해서 지금 박사 과정 그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. 만약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만약에 아메이를 하시면 어떨까? 와, 끔찍하지 않아요? 다행히 우리 교수님은 그런 걸 안 하세요.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떨까? 되게 끔찍한 거예요. 지금도 논문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셔도 우리 교수님이 무섭고 걱정되고 그리고 신경이 안 그래도 되게 많이 쓰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뵙고 찾아뵈어야 되는 이런 되게 불편하다기보다 부담스러운 존재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너하고 나하고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면 절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. 왜? 이거 할래? 아니요, 싫어요. 얘기할 수 있으면 절대 부담스럽지 않아요. 근데 너 이거 할래? 싫어요 했다가 내 논문은 어떻게 되지? 나 이러다 눈 밖에 나가지고 교수님이 논문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돼? 이 압박감이 드는 순간 거절하지 못하잖아요. 다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유의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왜 이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갑질 막 이야기가 되게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관계 구조에서 있냐면 부하 직원의 인사권이나 인사 고과를 줄 수 있는 직장 상사한테는 거절을 하는 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근데 모든 직장 상사가 작정하고 얘를 뭐 어떻게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뿐인데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.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저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부하 직원이었을 때는요, 제일 어려웠었던 사람들이 우리 부장님, 과장님, 아니면 직장 내 바로 위에 선임들이 제일 불편하고 그리고 제일 부담스러웠었고 그 사람들의 거절을 제일 못했었는데 내가 직장 상사가 되고 내가 월급을 주고 나니까 그냥 어느 순간 그러는 거예요. 소장님 드릴 말씀인데 그러고 그만두지 말고 제발 미리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미리 얘기를 안 해요. 야, 우리 오늘 밥 먹으러 갈까? 나는 정말 시간을 빼서 이 친구들한테 밥을 사주고 싶었어요.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챙겨주고 싶고 사주고 싶었어요. 근데 야, 우리 밥 먹으러 갈까? 이러면 우리 부하 직원들은 어떨까요? 서로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. 서로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. 그러면서 소장님이 오늘은 뭐를 먹고 싶길래 외식을 가자고 하는 것일까? 오늘 소장님의 기분이 고깃집인가? 술집인가? 저 기분에 2차까지 갈 것인가? 3차까지 갈 것인가?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되고요. 그리고 밥을 먹잖아요. 그러면 내 앞에 누가 앉을 것인가? 또 눈치 게임이 시작돼요. 그리고 내 앞에 앉아서 이 친구의 역할은 뭘까요? 내 앞에 앉거나 옆에 앉는 아이의 역할이 뭐예요? 여기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급이 높으시면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 앞에 앉거나 내 옆에 앉은 친구가 정말 나랑 평상시에 친하지 않은데 옆에 앉았어요. 그럼 뭐에 걸린 거예요? 그날 뽑기에 걸렸거나
순번에서 밀렸거나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네가 상대해야 돼. 요건 거지. 뭐 얘가 오늘은 나랑 친해지려고 하는구나. 이런 착각하시는 순간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잘 보여야 될 일이 있거나 나한테 드릴 말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